자, 오늘은 우리 교재 540쪽이 되겠습니다. TAT 2급 기출문제 82회에 거래자료 입력 문제 2번까지 우리가 앞 시간에서 했고, 이번 시간에는 3번부터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일반 거래라는 문제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영수증이 32,000원짜리가 있는데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3월 20일 본사 배달용 화물차의 정기검사 기간 경과 사유로 발급받은 과태료 납부 고지서에 대하여 하나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인데, 자, 우리가 정기검사 기간 경과로 과태료를 냈는데 수행과제를 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 중에 자동차 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계정 과목을 뭘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공과금,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판매 관리비 개념 과목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 거래 자료를 입력하셔야 하면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으로 만약에 처리하라 라고 했다면 잡손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여기서는 이 과태료는 판매비와 관리비 성격으로 분류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금과 공과금이 적절하겠죠. 자, 3월 20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3월 20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800번대 금액은 32,000원으로 확인이 되네요.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거래처 코드를 하나은행 보통예금으로 코드를 꼭 입력해 줘야 됩니다. 대변에 32,000원. 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 3건을 마무리했고요. 다음은 부가가치세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회 부가가치세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주제입니다. 차례 설명을 보겠습니다. 미나 유통의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그러면 영세율 거래라는 얘기예요.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며 물품 대금 중 4월 5일에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6월 30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4월 5일 날 미리 받은 계약금은 선수금이 되겠네요. 금액은 조회를 해봐야 되겠고 나머지는 6월 30일에 받기로 했으면 5월 달에 우리가 공급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외상으로 팔았다는 거죠. 자, 5월 20일에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4월 5일 일반 전표를 조회해서 이 미나유통으로 받은 선수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가셔서 4월 5일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미나유통에서 현금으로 6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60만 원을 복사를 딱 뜨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이제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5월 25일이 되죠. 5월 25일. 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거예요. 그거는 12번이 됩니다. 우리가 11번은 세금이 있는 세금계산서고 과세고 12번이 영세율 세금계산서입니다. 12. 자, 품명은 비비고 세트. 공급가에 수량 있네요. 수량 100개. 단가 6만 원. 600만 원이죠. 거래처가 미나유통이고요.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비워놔야 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해주시고요. 자, 대변의 제품 매출을 그대로 두시고 두 번째 줄로 내려와서 차변의 선수금 부채 감소 시킵니다. 선수금. 금액은 아까 복사해온 60만 원을 붙여넣기 하시고 엔터. 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이니까 108번 외상 매출금. 예, 나머지 금액이 540만 원이죠. 540만 원은 외상 매출금. 회피. 자, 대피를 눌러서 외상 매출금 거래처, 선수금 거래처 모두 미나 유통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세율 세금 기단서 영세 12번 영세 유형으로 입력하는 거 잘 하시고요. 또 계약금은 일반 전표에서 얼마인지를 조회해서 갖다 처리한다는 것도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죠. 자,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까지 해야죠. 전체 메뉴 나가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들어갑니다. 5월 25일을 검색해야죠. 자, 체크박스에 체크하셨으면은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누를 거예요. 발행 누르고 확인 눌러주시고. 바로 이어서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를 눌러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눌러가지고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확인 또 누르고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조회 해가지고 전자세금란이 전자 발행으로 채워지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FAT 1급 준비하면서도 했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유형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무조건 11번 과세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처럼 12번 영세도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은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문제가 이렇게 항상 두 번째 나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주식회사 지수물산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 수량이 1200개로 기재했어야 하나 담당자 실수로 1000개로 기재하여 발급했습니다. 수량을 잘못 입력하면은 이제 우리가 수량이라는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니까 이게 잘못되면 공급가액이 잘못돼요. 그래서 공급가액이 착오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원래 1440만 원이어야 되는데 수량 잘못 넣는 바람에 12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자, 수정 사유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 사유는 뭐냐? 필요적 기재사항인 이 공급가액의 착오를 일으킨 건가요? 네. 공급 수량이 1200개로 기재가 되어 가지고 담당 1200개로 했어야 되는데 1000개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재사항 착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정사유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입력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그래서 외상대금에서 음수로 처리하라. 그러면 외상매출금 분계가 이게 돼 있는 거니까 이것도 외상분계를 해주면 됩니다. 수정도. 자, 그러면은 6월 14일 메인 매출전표를 조회해 보세요. 네, 1000개로 돼 있죠. 체크하시고 수정세금 계산서 기재사항 착오 정정 1번 클릭하시면 어떤 내용이 정정돼야 되느냐.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잘못됐어요. 수량 때문에. 그래서 1번 공급가액 및 세액 하시고 확인. 자, 그러면은 이제 당초분은 그대로 이거 그 밑에 수정분은 완전히 취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잘못 공급가액 틀린 거 다 마이너스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지금 수정부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참고사항을 눌러서 우리는 이 기재사항이 차고 있을 때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닫기 눌러주시고요. 날짜는 고칠 필요 없이 그대로 두고 품명에서 엔터 수량을 1200개 단가는 똑같이 12,000원 하면은 공급가액이 1,440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요. 두 건이 입력됐습니다. 하나는 취소하는 거, 하나는 수량을 고쳐서 새로 발급한 거. 그래서 요 두 개를 거래처에 발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세청 전송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로 들어가고 날짜는 6월 14일로 조회를 해서 미전송된 거 두 건이 있죠. 체크하시고요. 위에서 전자발행 확인해 주시고 발행 눌러 주시고요.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서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로 들어간 다음에 로그인 눌러 주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를 누릅니다. 이 두 개가 전송이 기다리고 있죠. 발행 확인, 발행 확인. 그리고 이거 닫아주시고요. 이것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조회 누르면 아까 비워놨던 여들 전자발행으로 채워지는 걸 확인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1번, 2번 여러분이 어떤 수준으로 나오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우리가 79, 80, 81, 82 벌써 네 번째 기출 문제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3번, 4번이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82회는 어떤 문제를 냈느냐? 3번은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 이것도 좀 할 일이 많은 거죠. 없는 매입세액을 만들어 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을 회계 처리해주고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자료를 3개를 줘요. 뭐 4개를 줄 수도 있고 5개를 줄 수도 있는데 항상 3개가 적당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한 시간도 있고 하니까 3개를 줬어요. 자, 자료 1, 자료 1은 보면은 이게 적격증빙이 아니에요. 자, 자료 2는 신용카드 적격증빙. 자료 3은 개인에게 샀어요. 자, 그러면은 자료 설명을 봅시다. 주식회사 흑백요리는 농축산물을 구입하여 가공식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어요. 제조업이다 이거죠. 자료 1은 미가공 닭 30마리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영수증입니다. 이게 적격 증빙이 안 돼요. 의제매입세 공제 요건을 못 갖췄어요. 자료 2는 미가공 소고기 5박스를 구입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건 적격 증빙이 되죠. 자료 3은 양파 150망을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받은 계약서. 그 농민의 인적사항이 있는 계약서면 되죠. 왜냐? 제조업이니까. 제조업은 개인으로부터 어떤 인적사항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췄다고 봅니다. 자, 4번을 읽어보면은 흑백요리는 중소제조업이고 공제율은 104분의 4다. 이게 공제율까지 친절히 알려줬습니다. 자, 수행과제 1번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1번부터 3번의 거래를 검토하여 의제매입세의 공제 요건을 갖춘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그 외의 거래는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라. 그 다음에 가로 속에 있는 내용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적요를 선택할 것. 원재료의 적요를 6번 적요 선택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료 1번부터 입력을 하겠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1번 닭을 구입한 것이 적격 증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전표에다 그냥 입력을 해서 원재료로 회계 처리만 해야 돼요. 자, 일반 전표로 가시죠. 자, 날짜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로 입력하시고 차변의 원재료. 네, 금액이 24만 원. 대금을 어떻게 지급했다 보니까 설명. 현금. 배변의 101번 현금 24만 원. 물론 출금 조표로 한 줄로 작성해도 관계없죠. 네. 이거 의제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니까 적여도 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2번은 신용카드 전표로 소고기 산 거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서 의제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춘 거래로 입력합니다. 자, 날짜가 8월 5일입니다. 8월 5일로 고치세요. 신용카드 면세 매입이죠. 소고기 미가공이니까 면세 매입입니다. 신용카드 면세 매입이니까 58이 되죠. 58. 카드 면세 매입. 58. 자, 물음표 눌러서 카드사 우리 카드 선택하세요. 확인, 확인. 네, 품명에는 소고기. 여기 수량 넣어줘야 돼요. 네, 소고기 얼마치 샀냐 하면은 5박스 5라고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단가는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은 영수증에 1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160만 원. 거래처는 어디서 샀느냐? 거기 가맹점이 거래처입니다. 백수저 농산 거래처가 되겠고요. 신용카드는 전자세금하고 관계없으니까 비워두시고 분계는 카드 분계 한번 해보세요. 4번. 아, 안 되겠군요. 네, 왜 안 되니까요? 우리가 원재료를 카드로 샀다 하더라도 원재료는 외상 매입금 처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지급금은 일반 채무이기 때문에 원재료 거래는 우리가 카드로 구입하면 외상 매입금입니다. 네. 그래서 분계를 외상으로 바꿔주세요. 네, 분계를 외상으로 바꾸면 이제 외상 매입금은 계정 과목은 맞았는데 거래처가 이제 또 잘못됐어요. 그래서 거래처를 우리 카드로 고쳐야 돼요. 외상 매입금 거래처 코드에 우리 카드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 줄에 원재료 차변은 그대로 두는데 적요를 넣어야 되죠. 그래야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반영이 되죠. 예, 적요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6번 의제 매입세 원재료 차감 부과 이걸 선택하고 확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자료 3번도 입력하겠습니다. 계약 내역에 보면 납품일자가 9월 10일이네요. 9월 10일. 자, 유형은요. 이게 면세 매입인데 증빙이 이거 계약서는 적격 증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격 증빙이 아닌데 적용받는 게 면건이에요. 면건. 면세건. 네. 증빙이 없는 건이다 이거죠. 자, 60번 유형을 60번으로 해야 됩니다. 면세건이다. 면건 매입이라고 하죠. 자, 내용은 뭐냐? 양파입니다. 양파. 수량은 150망, 150. 네, 공급가액에 금액에 있는 거 220만 원 입력합니다. 거래처는 방요하. 전자세금하고 관계없으니까 지나가시고 분계는 대금을 지급 조건에 보니까 납품일에 당사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시켰다.
혼합분계죠. 3번 혼합. 네, 차변의 원재료 맞았고요. 적요 코드 더블 클릭해서 6번 적요 선택해 줍니다. 두 번째 줄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금액은 220만 원 입력하시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가 기업은행 보통예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기업은행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수행 과제의 1번을 마친 거예요. 두 번째 수행 과제는 뭐냐?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 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 네, 두 개의 거래처 아마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요. 2기 예정이니까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작성합니다. 네, 방뇨화 백수저 농산. 자, 방뇨화부터 공제율 확인해 주세요. 104분의 4가 적용됐는가를 보셔야 된다. 백수저 농산도 104분의 4가 적용됐는가 보시고 요 밑에 화살표를 눌러서 합계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애정신고이니까 매입처 명세에서 끝납니다만은 확정신고 때 의제매입세 공제를 할 때는 여기 정산까지 해야 됩니다. 그때는 자료를 더 준다고 그랬죠. 정산에 입력할 자료를 3개의 데이터를 더 줄 거예요. 거기다 입력해주면 의제매입세액이 바뀌게 됩니다. 정산을 해주면. 자, 지금 현재는 의제매입세액이 예정과세기간이니까 그냥 요 첫 번째 탭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요겁니다. 146153. 네. 이걸로 메모해 두거나 이 창을 닫지 마시고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행과제의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에 의제매입세액을 반영하시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조회해서 저장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기간은 7월부터 9월을 입력합니다.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 작성됩니다. 의제매입세액은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5번란에 반영이 됩니다. 클릭해보면 오른쪽 역추석에 의제매입세액 2건에 146,154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되었습니다 하면 확인. 네. 자, 이제 3번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4번이 회계처리입니다. 이 회계 처리를 할 때 조금 전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의 세금 합계를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자, 4번에 보시면 의제매입세액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9월 30일자로 입력하시오. 과세기간 종료일로 입력을 하는데 여러분 의제매입세액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매입세액을 의제해서 반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매입세액이 없었는데 매입세액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우리가 매입세액이 뭐예요? 차변에 기록하는 부가세 대급금이잖아요. 매입세액 회계 처리하는 게. 그러니까 이 부가세 대급금에다가 조금 전에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서 작성된 그 합계 부가세를 자산 잡아주고 대변에 뭐에서 빼줄까요? 우리가 원재료로 봤잖아요. 원재료에서 빼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은 원재료입니다. 네. 이 회계 처리를 하라는 게 요 4번의 지시예요. 이 4번에서 항상 막혀가지고 이 회계 처리 뭘 해야 되지? 하고 이걸 놓치는
수험생들, 시험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은 이걸 붙여요, 되게. 여러분은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깨끗하게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전표 가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9월 30일을 입력하시고 차변에 대급 하면 부가세 대급표 거래처 지나가시면 되고 의제 매입세 저교에다가 참고로 넣어주시고 자 금액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있는 거 메모했거나 아니면 다시 가서 조회해 가지고 다시 찾아옵니다. 네. 밑에 합계가 안 보여서 다시 불러왔습니다. 불러오게. 자, 146153이죠. 146153. 자, 그래서 금액은 146153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 대변은 원재료에서 차감해 준다. 원재료. 적용은 의제 매입세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146153. 가능한 복사가 되면 이 복사해 오면 됩니다. 복사가 되나요? 146153.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원재료. 네, 의제매입수행 문제 3번으로 나왔습니다. 네, 의제매입수행 문제를 냈으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무엇을 냈을까요? 이 4번도 문제가 증빙이 여러 가지니까 좀 복잡해요. 자, 매입수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를 냈어요. 자료가 1, 2, 3, 3개. 자료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자료 1. 신규 사업 건설을 위해 보유 중인 토지의 평탄 작업을 완료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네요. 그래서 불공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니까. 네. 그 다음에 자료 2는 매출거래처에 선물을 제공할 골프용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네, 이것도 세금계산서인데 접대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불공으로 매출거래처니까 판매관리비 접대비로 처리하면서 불공. 다음에 3번은 대표이사 김나영이가 자녀에게 선물할 게이밍 노트북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법인 신용카드 전표입니다.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그랬는데 이거는 불공이지만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불공으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는 것은 증빙이 세금 계산서일 때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가 아닌 불공은 일반 전표예요.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부가세 신고하고 관계없이 그냥 매입세 공제를 안 받으면 되는 거니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접대비 건이라든가 이렇게 공제받지 못할 내용 건이 이게 지금 3번은 사업과 관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사업과 관계 없으니까 그냥 매입세 공제 안 받는 걸로 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되지 않겠느냐? 안 됩니다. 신용카드로 잡혀요, 이게. 그래서 이건 그냥 일반 전표로 입력을 해야 된다. 자, 1번 수행과제 1번 보겠습니다. 자료 1번부터 3번의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 및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수행과제까지 딱 읽어보면 여기 강력한 힌트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반 전표에 입력할 내용이 없으면 이렇게 지시할 리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전표 입력을 1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평탄 작업 세금 계산서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합니다. 10월 15일. 메인 매출 전표 10월 15일. 유형은 세금 계산서 매입이잖아요. 그런데 공제를 못 받는 세금 계산서 매입은 54죠. 54. 불공. 사유는 이제 0번에 있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구분이 됩니다. 선택. 분명은 토지 평탄 작업. 공급가액은 120만 원. 거래처는 조은건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전자세금은 1번. 분계는 밑에 세금 계산서 밑에 보면 이 평탄 작업을 외상으로 했어요. 그렇다고 외상 분계를 하기면 외상 매입금이 돼 버리니까 외상을 하지 않습니다. 혼합으로 하세요. 원재료가 아니고 토지 평탄 작업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토지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132만 원 토지 부가세 포함해서. 그리고 대변은 토지가 이 평탄 작업 비용을 아직 안 주었으니까 미지급금이 돼야 돼. 두 번째 줄에 대변 쓰시고 미지급금 132만 원 탭키 누르시고요. 거래처가 좋은 건설 되도록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공 하나 했고요. 다음 자료 2번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네. 이 골프용품은 우리가 왜 불공이었냐 하면은 아까 자료 설명에서 확인했죠. 매출 거래처에 선물한다고 그랬어요. 골프용품을. 그래서 접대비 관련된 거. 그런데 세금 계산서니까 이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 거죠. 자, 10월 21일입니다. 10월 21일 유형 54번 불공매입. 이번에 사유는 저기 아래쪽에 있는 9번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클릭하시고 선택. 네, 분명히 골프용품 수량 10 단가 52,000원. 예, 거래처 도래 미사 전자세금 1번. 자, 이것도 외상으로 샀네요. 그러면 혼합 분계해야죠. 3번 혼합. 자, 원재료가 아니고 이건 접대비입니다. 근데 어디 누구를 접대했어요? 매출거래처 접대를 했죠. 그러니까 판매관리비가 됩니다. 접대비 800번대 813번 접대비가 판매관리비 접대비. 자, 두 번째 줄에 대변은 아직 돈을 지불을 안 했죠. 미지급금. 미지급금이 57만 2천원입니다.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도레미삽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할 건 다 했고 마지막 3번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라고 아까 지시에 있었죠. 네, 이거는 일반 전표에 넣어야 돼요. 자, 일반 전표에 가셔서 11월 12일 차변의 가지급금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니까
대표이사의 이름이 거기 나와 있죠. 김나영. 적용은 그냥 생략하십시오. 자, 금액은 지금 거기에 합계 금액 132만 원이죠. 1320 플러스. 자, 대변은 이 대금은 카드로 샀으니까 회사 법인카드로 산 거잖아요. 미지급금.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카드사가 돼요. 삼성카드사에다 지급해야 돼.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삼성카드. 금액은 132만. 예,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나영 대표이사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예, 카드 대금으로 메꿔 놓으면 됩니다. 네, 이래서 전표 3개, 일반 전표에 하나, 메인 매출 전표에 2건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수행과제 두 번째 거 해야죠. 수행과제 2번.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매입세 불공제 내역을 작성하시오. 기존 거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기존 거래 자료도 있었나 봐요. 네. 매입세 불공제 내역은 우리가 자동 작성되는 겁니다. 자, 안분 계산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조회해서 바로 저장하면 돼요. 자, 전체 메뉴 하셔서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 기간은 10월부터 12월 2기 확정 과세 기간입니다. 예. 10월부터 12월이 아닌가요? 10월부터 12월 맞죠? 음. 자, 불러오기 한번 해보세요. 불러오기 하고 확인하시면 또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비영업용 승용차 한 건에 80만 원에 8만 원.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 한 건에 52만 원에 5만 2천 원.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해서 120만 원에 12만 원.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건 두 건인데 토지의 자본적 지출하고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된 거 하고 근데 이제 비영업용 승용차 건이 예, 하나 기존 데이터가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아까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존 거래 자료도 포함해라. 이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입력한 건 아닌 거라는 거죠. 자, 저장해도 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저장해두고 나중에 답안 작성할 때는 저장한 걸 불러내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세요. 자, 이제 수행과제 3번으로 가시면 되죠. 매입세 불공제 내역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해서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우리가 확정신고 때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항상 전자신고 할 거니까 반영을 하라는 지시가 나옵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시켜라 하는 얘기. 자,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전체 메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작성하면 돼요. 기간은 10월부터 12월로 기간 입력하세요. 네,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은 지금 입력한 것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와 세금기단서 받은 거니까 여기 세금기단서 수취분 10번에 반영이 됩니다. 고정자산 매입이 있었는데 왜 없지?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서
음, 10월 15일 거. 이게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어서 그걸로 안 들어가는군요. 네. 토지가 유형자산으로 분류는 되는데 에, 여기 일반 매입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5천 원 반영해야 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5천 원은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19번에 요 세액란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에다가 57번에다가 5천 원 입력하시면 돼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26년도부터 5천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10,000원이었습니다. 네, 닫으시면 5천 원이 반영됐죠. 이걸 저장해 주시면 돼요. 저장 확인. 네, 이렇게 하는 것이 4번의 매입세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죠. 예. 예, 매입 매출 전표하고 일반 전표만 잘 구분해서 해주시면. 자, 이렇게 부가세 문제를 마치면은 10개의 실무 수행 평가 문제의 답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11번부터 20번까지 요 답안을 여러분이 찾고 쉬는 시간 갖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11번부터 20번까지.